네 번째 확률 분포입니다. 앞서 확률을 공부하셨는데 그때 핵심은 어떤 거였죠? "나 동전 2개 던졌는데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이 얼마야?"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그림 위로 올라가면 최종적으로는 2분의 1 이야 라고 답을 하겠죠? 그러면 앞면이 한 번 나오는 케이스 앞뒤로 전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고 두 번 나올 가능성은 얼마야? 까지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래 표처럼 이렇게 정리하는 거 가능할까요? 표를 보니까 앞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 한 번 나왔어. 두 번 나왔어. 그리고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위로 올라가서 표본 공간 4개 중에서 한 가지야. 한 번 나온다는 건 두 가지야. 두 번 나온다는 건 한 가지야. 따라서 내려가서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그리고 표본 공간을 크게 세 도막으로 나눈 거죠. 즉 전체 표본 공간이 일어날 가능성은 1 이야 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앞서 이와 같은 분포를 구해 보셨을 텐데요. 이 분포를 확률 분포 그리고 표를 확률 분포표라고 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불확실한 현상을 관찰하는 경우에 확률 간의 함수 관계가 필요한데 이를 표현하는 분포를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에서 즉 앞면 H 뒷면 T인 거죠. 뒷면의 개수가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뒷면의 개수를 세어 볼까요? 뒷면의 개수가 하나도 없네요. 0, 하나씩 있어요. 1, 두 개씩 있어요. 2. 따라서 확률 변수 x는 0, 1, 2 이렇게 세 개의 값을 담고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확률을 짝지어 보았죠? 0일 확률은 4분의 1, 1일 확률은 4개 중에 2개인 2분의 1, 2일 확률은 4분의 1, 그리고 이를 표로 나타내는 것까지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x의 값이 손가락을 들고 0, 1, 2 이렇게 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 즉 이산확률 분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산확률 분포는 이산확률 변수 x의 각 값 하나하나와 그 값이 취할 확률 하나하나를 대응시킨 관계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세요. 이산확률 분포의 종류에는 곧 배울 이항분포, 포화성분포, 초기화분포, 기하분포, 음이항분포, 다항분포, 이산균 등 분포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IQ 궁금해요 라고 얘기했을 때 IQ를 직선 위에 놓고 그 값을 x라고 놓은 뒤 이렇게 분포를 그렸다. 구체적으로는 100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를 갖고 있는 이러한 모습 기억나시죠? 그럴 때 x 값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게 아니라 쭉 연결되어 있죠?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연속 확률 변수를 담고 있는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한다. 연속 확률 변수 x와 그 x에 대한 확률 fx 사이의 대응 관계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니까 연속 확률 분포의 종류,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지수 분포, t 분포, f 분포, 카이 제곱 분포, 감마 분포, 연속 균등 분포 등이 있습니다. 모두 중요하니까 한 번씩 깊게 들여다 보셔야 되고요. 다시 왼쪽으로 동그라미 3번. 모든 확률 변수는 나름대로 고유한 분포를 가지며 x는 px 또는 fx라는 분포를 가지며 통계 분석은 이러한 확률 분포를 근거로 진행됩니다. 정규 분포를 근거로 주어진 상황을 분석한다던가 이항 분포를 근거로 주어진 상황에서 의미를 찾는다던가 이와 같이 분포를 정해 놓는 것이 이후 분석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확률 분포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활용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출문제 체크. 어느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최근 1년 동안의 기록을 근거로 하루 동안에 찾아오는 손님의 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다음과 같이 얻었다. 이때 손님의 수가 0, 1, 2, 3, 4, 5, 즉 x라고 둘 수 있고요. 그 아래 확률 값들이 하나씩 짝지어져 있습니다. x가 5일 확률은 0.05야.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이번엔 각 사건들의 가능성을 모두 모아서 분포로 논의한 거고요. 확률은 P, X는 얼마야? 이렇게 해서 자리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죠.
확률값 0.05, 0.2, 0.3, 0.25, 0.15, 0.05를 모두 다 더하면 얼마다? 1이다. 위로 올라가서 질문입니다. 이 확률 분포에 근거할 때 하루에 몇 명 정도의 손님이 이 정비업소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가요? 우리 기대값 앞서 구해봤는데요. 기대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까요? 100명이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5일. 한 명 찾아왔어요. 20일. 두 명 찾아왔어요. 30일. 세 명 찾아왔어요. 25일. 네 명 찾아왔어요. 15일. 다섯 명 찾아왔어요. 5일. 그리고 전체 100일로 나누면 그때 0 곱하기 100분의 5 0.05, 1 곱하기 100분의 20 0.2 이렇게 계산해서 5 곱하기 100분의 5 0.05까지 다시 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각의 함수들이 이 표에 보이더라. 0 곱하기 0.05, 1 곱하기 0.2, 2 곱하기 0.3, 3 곱하기 0.25, 4 곱하기 0.15, 5 곱하기 0.05는 하면은 바로 기대값이 나온다. 따라서 이 과정을 계산한 결과 EX는 이때 2란 expected value 0 곱하기 0.05 0이죠. 더하기 1 곱하기 0.2 그리고 마지막에 5 곱하기 0.05 따라서 2.4 이때 2.4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위로 올라가서 한 명도 안 왔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중에 약 2.4명 정도 왔다. 그러니까 두 명에서 세 명 사이에 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거 확률 또는 확률 분포는 항상 시행 또는 실험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시행된 결과들을 모두 모으면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이 표본 공간에서 사건을 정의할 거예요. 그럴 때 그 사건을 단편적으로 물어보면 PA가 되고요.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한번 다 나열해 보자. 그러면 X로 정해지고 그때 분포가 나온다. 특히 지금처럼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을 때는 연속 확률 분포 등과 같이 주어진 확률 변수에 따라서 분포의 명칭이 달라진다. 이제 이 분포가 있으면은 우리는 평균을 계산할 수 있고 분산을 계산해서 분포를 조금 더 효과적이고 현명하게 활용해 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후 분포에서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로 가니까 앞서 정의했던 이산확률 분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베르누이 시행, 이항 분포, 초기화 분포, 기하 분포, 음이항 분포, 포화송 분포까지요. 각각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베르누이 시행입니다. 베르누이 시행은 수학자 베르누이의 이름을 붙인 거죠.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간단해요. "너 나랑 가위바위보 해 보자." 한 번만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이겼다. 졌다. 여기까지예요. 즉 시행의 결과가 오직 상호 배타적인 두 가지뿐인 시행. OX 태계령 문제. 그러면은 맞았을 때 2분의 1, 틀렸을 때 2분의 1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또 요즘 학생들은 오지선다를 쓴단 말이에요. 보기 1개는 맞고 4개는 틀렸죠. 따라서 5분의 1, 5분의 4 이렇게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상황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두 가지 상황 중에서 "나는 성공하고 싶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성공을 바라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할 수 있고요. 한 번에 성공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분포표가 확인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베르누이 시행에 대한 확률 분포표구나. 그리고 성공할 때를 전제로 확률값을 정하게 되면은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1-P가 되고 성공했을 땐 P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앞으로 나오는 이항 분포, 음이항 분포, 기하 분포, 초기화 분포, 포화송 분포 모두가 베르누이 시행을 기본으로 조건들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새로운 분포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래 보면은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라고 이름 하나 갈게요. 질량함수. 즉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실래요? 그러면 Px는 1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결과 P의 1제곱 1-P의 1-1제곱 즉 P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X에 0을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P의 0제곱 1-P의 1-0제곱이니까 1-P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왼쪽에는 확률 분포표에 X값 하나하나를
식 하나가 모두 담고 있어요. 이와 같이 확률을 담고 있는 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한다. 우리 함수하면은 x값 하나에 y값 얼마, x값 하나에 y값 얼마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이와 같은 질량 함수로 표현이 되더라. 예를 들어서 앞서 오지선다형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제가 주어진 문제를 맞았어요. px는 1이에요. 5분의 1의 1제곱. 틀린 거는 없으니까 0제곱. 그런데 틀렸어요. 그러면 5분의 1의 0제곱, 틀린 부분이 1제곱. 이렇게 해서 맞았어요. 그러면은 맞을 확률 5분의 1, 틀렸어요. 그러면 틀릴 확률 5분의 4. 베르누이 시행 어떤 건지 아시겠죠? 베르누이 시행의 핵심은 단 한 번이에요. 오직 상호 배타적인 두 가지뿐인 시행 한 번에서 이렇게 한 번에서 그런데 이러한 한 번의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독립 시행한다면 이항분포가 됩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B 일어나지 않을 확률 1-B 두 가지뿐인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독립적으로 시행할 때 다시 말하면 앞서 5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있는 5개의 문제에서 임의로 번호로 선택하여 맞을 확률 그러면 학생들이 되어 보세요. 오늘 운이 좋아서 5개 모두 맞았어요. 저는 5개 모두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아래 표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표를 그려서 지금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문제 각각에 대해서 임의로 선택을 했을 때 모두 틀렸어요. 1개 맞았어요. 2개 맞았어요. 3개 맞았어요. 4개 맞았어요. 5개 모두 맞았어요. 이와 같이 확률 분포표를 작성할 수가 있을까요? 그 결과 x는 0, 1, 2, 3, 4, 5 아래쪽에는 p는 x는 x라고 했죠? 우리 2개 맞았어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왼쪽으로 여러분들 제가 5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임의로 각 문제의 번호를 선택할 거예요. 그랬는데 정답, 정답 이렇게 또는 정답, 정답 이렇게 또는 정답, 정답 이렇게요. 만약에 틀렸고 틀렸고 맞았고 맞았고 틀렸다. 그러면 틀릴 확률 5분의 4, 또 그 다음에 5분의 4, 맞을 확률 5분의 1, 5분의 1, 틀릴 확률 5분의 4 이렇게 5분의 1은 2개, 5분의 4는 3개가 되는 관계가 보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5개 중에서 2개가 맞았어요. 몇 가지 경우죠? 그럴 때 5개 중에서 2개가 OCE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즉 OCE 곱하기 5분의 1의 제곱, 5분의 4의 세제곱. 제 설명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러한 케이스를 2개일 때뿐 아니라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모두 확률 변수에 따라 확률값을 채우면 아래와 같이 나는 오늘 n번 시행을 할 거예요. n번 시행.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P는 소문자 P예요. 그럴 때 그 시행 전체에서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번 일어났어요? 2번 일어났어요? n번 모두 일어났어요. 그 각각에 대해서 NC0의 1-P의 n제곱, P의 0제곱, NC1의 P의 1제곱, 1-P의 n-1제곱, 마지막에 NCn의 P의 n제곱, 1-P의 0제곱 이렇게 확률 값들을 계산해서 짝을 지은 표가 그려진다? 그려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얘기해요. 왼쪽에 보니까 오지 선택형 문제 10개에 임의로 답을 써 넣을 때 정답을 맞힌 개수 x에 대한 분포는 그러면 표를 이렇게 그릴 거라는 거죠. 나는 오늘 10개 중에 하나도 안 맞았어. 1개 맞았어. 2개 맞았어. 와 10개 모두 맞았어. 이렇게요. 그리고 그 아래 각각의 맞은 개수만큼을 선택하는 확률값이 소개가 되겠죠. 오지 태기령 문제에서는 답이 맞을 확률이 0.2니까 앞서 제가 했던 이 과정 그대로 질문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기호를 씁니다. B 10,0.2 이때 B는 바이노미얼이란 뜻이에요. 바이노미얼 n, P 이렇게 표기합니다. 앞서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독립 시행하면 이항분포가 보인다. 이제 이 부분을 다 지우고 이항분포 표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표가 완성되면 평균이나 분산에 대해서까지도 관심이 있다고 했죠? 이때 한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각각의 확률 값들을 다 더하면 분명히 1이다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P 더하기 1 마이너스 P의 전체 n제곱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일 먼저 P의 n제곱, 그리고 두 번째는 P의 n-1제곱의 1 마이너스 P, 그리고 마지막에는 P의 0제곱의 1 마이너스 P의 n제곱까지, 그리고 그 각각의 배수는 NC0, NC1, NCn이죠. 지금 나열한 이 값들은 모두 위에서 확인한 P 값이랑 같네요. 그러면 P 더하기 1 P 전체 n제곱은 1의 n제곱 1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흐름 안에서 이항분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확률값들의 모든 합은 항상 1이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확률분포가 완성이 되었으면 그 분포 안에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해 봐야 된다 그랬어요. 평균은 EX 0 곱하기 NC0의 1 P의 n제곱 1 곱하기 NC1의 P의 1제곱의 1 P의 n-1제곱, 그리고 n 곱하기 NCn의 P의 n제곱까지. 저 지금 0 곱하기 1 곱하기 n 곱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을 쭉 다 정리하면 얼마가 될까요? 정리하는 과정은 생략하고요. 최종적으로는 n 곱하기 p가 됩니다. 또한 Vx를 계산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x 전체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동일한 과정에서 또 계산하면 n 곱하기 p 곱하기 1 마이너스 p가 됩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따라서 위로 올라가서 EX는 NP, VX는 NP 1 마이너스 P, 즉 NPQ, 보통 1 마이너스 P를 Q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논의를 하고 이항분포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 주시고요. 문제 한번 풀면서 정리해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할 때, 그러면 이 연구자는 1의 눈이 나오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1의 눈은 6분의 1만큼 나온다. 그런데 주사위를 이번엔 독립적으로 3번 던지겠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지고 3번 던지고 이런 뜻이겠죠? 그 안에는 1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를 하죠. 오늘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왔어. 한 번 나왔어. 두 번 나왔어. 3번 모두 나왔다. 이렇게요. 그리고 두 번 나왔어를 한번 볼까요? 3번 자리 중에 두 번 나왔어. 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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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의 1의 제곱, 6분의 5의 1제곱. 그런데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3C2. 식 이해되시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3번 던져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할 때 확률 변수를 잡았고요. 그 x의 확률 분포와 기대값 EX, 분산 VX를 구하면 주어진 문제가 이항분포임을 반드시 알아야 문제가 풀립니다. 왜냐하면 확률 변수를 잡는 것, 그리고 이 잡힌 확률 변수 안에서 분포가 이항분포여야 되는 걸 알아야 그 값들로부터 기대값도 분산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 이항인가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즉 선택할 수 있는 게 2개인가? 두 번째, 독립적으로 시행되었나? 3번 던진다 독립적으로 시행되었고,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1의 눈이 나온다?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항이다. 그러면 바이노미얼 3,6분의 1이라고 기호로 정리해 놓으시고, 아래와 같이 분포표도 예측해 볼 수 있지만 3과 6분의 1을 보면서 바로 기대값은 3 곱하기 6분의 1, 즉 2분의 1이고, 분산은 3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12분의 5다. 이렇게 계산하면서 주어진 문제를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는 이항분포의 기대값과 분산 구하는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오니까 꼭 연습해 주시고요. 간혹 이렇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질문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이항분포 차분히 설명해 드렸으니 복습하시면서 식을 유도해 보기도 하고 확률 분포표를 완성해 보기도 하고 기대값과 분산도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항분포 바이노미얼 NP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규 분포 N, NP, NP 1-P에 근사한다. 그러면서 정규 분포가 나왔고요. 이때 NP는 EX인 거죠. 그리고 NP 1-P는 VX인 거죠. 참고로 정규 분포는 앞서 IQ를 설명하면서도 기대값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형인 분포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예요. 그런데 이산 확률 분포에서 n이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로 p가 0.5로 2분의 1에 충분히 가까우면 정규 분포로 그리고 np, n1-p 동시에 모두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쉽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규 분포로의 근사를 강조합니다. 교수님 무슨 말인지 대략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요. 지금 모르시면 우선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할 수 있구나.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한데 평균은 np고 표준 편차는 루트 np 1-p구나. 이후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 풀어보고 연습해 봐야 되겠다. 이 정도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단 시험에 디귿번이 한 번씩 나와요. 디귿번은 이항 분포에서 np 그리고 n1-p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규 분포야 라는 수학적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시킬 때 여러 조건 중에 가장 유명한 조건 해서 한 가지 꼭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p가 2분의 1, 즉 0.5라고 한다는 거는 앞서 NCR의 2분의 1의 R제곱, 2분의 1의 n-R제곱 이렇게 식을 쓸 때 2분의 1이니까 그 확률 값들이 좌우 대칭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 대칭형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P가 0.01, 개수가 100개라는 바이노미얼 100, 0.01이 있다고 하면 이때는 일어날 가능성이 0.01로 거의 작고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0.99로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분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도 중요하지만 100 곱하기 0.01은 1로 5보다 충분히 작죠? 당연히 100 곱하기 0.99는 99로 또 5보다 충분히 크기도 하고요. 핵심은 두 가지 모두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한 조건이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럴 때 우리는 당신은 정규 근사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예측할 거라는 거예요. 이 풀이와 이 조건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옮기면 결국 이산 확률 분포가 연속 확률 분포로 옮긴 거죠. 이산 확률 분포는 시그마를 이용해서 더하는 거고요. 연속 확률 분포는 인테그럴을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값 사이에 오차가 생기는데요. 기억번 읽어볼게요. 이산 확률 분포인 이항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인 정규 분포로 근사할 때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측정 단위의 절반만큼 경계를 조정하는 것을 연속성 수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측정 단위의 절반만큼이에요. 예를 들어서 확률 x가 5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근사적으로 0.5만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4.5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로 바뀌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확률 x가 5일 때 얼마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한 점에서의 확률 값은 존재하지 않는 게 연속 확률 분포예요. 따라서 이산 확률 분포에서의 x가 5일 때의 확률 값을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그대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때 p 4.5에서 5.5 사이일 확률 하고 수정을 하게 되면 거의 근사하게 확률 값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연속성 수정을 고려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되고요. 연속성 수정을 고려해서 다음 문제를 푸시오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들어보고 그리고 문제를 봤을 때 이거구나 하는 여러분들의 센스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후에 문제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초기화 분포인데 초기화 분포는 이항 분포와 결이 비슷한데 조건 하나가 달라요. 전체 n 중에서 특정한 속성을 갖는 원소가 m개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서 임의로 n개의 원소를 비복원 추출할 때 n개 포함된 특정한 속성을 갖는 원소의 개수 x에 대한 분포 그리고 하이퍼 nmn으로 표기한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교수님 뭐가 이항 분포랑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르게 보이지만 이항 분포와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래로 잠깐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평균과 분산이 있죠? 그럴 때 평균을 보니까 NP
앞서 이항분포의 MP 그거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분산도 MPQ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만 MPQ 값 그대로죠. 이항분포의 결과랑 유사하다. 그런데 뭐만 좀 다르다? 복원 추출이 아니라 비복원 추출이다. 복원 추출은 뭐고 비복원 추출은 뭐예요? 앞서서 독립 시행이다, 독립적으로 시행한다 이런 문장을 이항분포에서 읽으셨나요? 여기 있네요. N번 독립적으로 시행할 때 주사위를 던질 때 한 번 시행하고 두 번 시행하고 세 번 시행하는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독립 시행은 복원 추출입니다. 복원 추출이라는 게 뭔데요? 상자 안에 구슬이 들어 있는데 구슬을 뺀 다음에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거죠. 그러면 모든 상자들을 처음과 환경이 똑같은 상태로 놓고 뽑는 거죠. 그럴 때 한 번 뽑아 두 번 뽑아 세 번 뽑아도 앞에 뽑힌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이런 걸 복원 추출이라고 그래요. 복원 추출. 그리고 이 복원 추출 하에서 "n번 시행했어요."라는 이야기를 할 때 "독립 시행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화 분포는 독립 시행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네. 비복원 추출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상자에서 물건을 뽑은 다음에 뽑은 거를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럼 상자 안에는 한 개가 없어지는 거죠. 또 하나를 뽑으면 상자 안엔 두 개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앞서 시행한 것이 이후에 영향을 주는 것. 우리는 종속 시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비복원 추출입니다. 종속 시행이란 단어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비복원 추출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읽어봤는데 도통 그 상황이 뭔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른쪽 지우고요. 여러분들 이제 상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전체 n개 중에서 그러면 여기에 n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n개 중에는 특정한 속성을 갖는 원소가 m개 포함되어 있어요. 특정한 속성이라는 건 뭔지 잘 모르겠으니 m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속성이 없는 건 n-m개가 되는 거죠. 임의로 n개를 비복원 추출합니다. 따라서 n개를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번에 n개를 뽑는다. 그리고 그 안에 특정한 속성을 갖는 원소가 x개 들어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5개를 뽑는다 해보세요. 그러면 m개 쪽에서 몇 개, n-m개 쪽에서 몇 개 이렇게 들어가면서 m개 쪽에서 하나도 안 뽑히고 모두 반대쪽에서 뽑힐 수도 있고 1개, 4개, 2개, 3개, 3개, 2개, 4개, 1개, 5개 하나도 없이 이렇게 뽑힐 가능성을 쭉 나열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이거 한 번만 계산해 봅시다. 전체 100개 중에서라고 바꿔 볼게요. 그러면 100개 중에서 20개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5개를 뽑을 거야 라고 상황을 한번 설계해 봤어요. 그 5개 안에는 20개 중에 1개와 80개 중에 4개가 뽑힌 거야 라는 거죠. 지금 저랑 되뇌인 거를 식으로 옮기면 100개 중에서 5개를 뽑으려고 하는데 80개 중에서 4개가 뽑혔고 20개 중에서 1개가 뽑힌 거야.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데 맞을까요? 나머지도 그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 중에서 왼쪽 보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죠. 특정한 속성을 갖는 원소의 개수 x에 대한 분포. 그럼 x는 어떤 거예요? 바로 m의 입장에서 뽑은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만 이렇게 표기를 해서 확률 값들을 쭉 하나씩 다 만들고 그 만든 것을 반대로 이렇게 넣은 다음에 m의 값이 x니까 0, 1, 2, 3, 5 표를 만든다면 이 확률 분포표가 초기화 분포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초기화 분포표까지 공부를 하셨어요. 어때요? 제 이야기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세요. 즉 100개 중에서 20개가 m개에서 뽑힐 수 있고요. 100개 중에서 80개가 그 나머지에서 뽑힐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P가 되면 이 부분은 1-P가 되는 거예요. 이때 n이 충분히 크잖아요. 100개가 충분히 크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바이노미얼 NP 이와 같이 식이 나오고요. 그 해석이 비교를 해서 이항분포와 평균이 같다. 이항분포 입장에서의 분산하고 유사하다. 하고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왼쪽 동그라미 2번 보실까요? 같은 조건에서 복원 추출은 이항 분포를 따르고 비복원 추출은 초기화 분포를 따른다. 처음에 초기화 분포를 설명할 때는 이항 분포와 같은 결이 안 보여요. 하지만 제가 전체 중에서 M개, 전체 100개 중에서 20개를 뽑는 확률 P, 그리고 그 나머지 1-P, 이와 같이 P를 정해 놓고 나니까 이항 분포처럼도 해석이 되시죠. 그러면서 왼쪽에 3번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이항 분포로 근사될 수 있다. 초기화 분포에서는 이항 분포와 다른 점으로서 비복원 추출이 시험에 나오고요. 그리고 식을 세우는 거 이거 보이시죠? 저랑 같이 식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평균은 NP이고 분산에서는 이만큼의 값이 곱해져 있다. 얘를 오른쪽에 보니까 유한 모집단 수정계수라고 부르면서 비복원 추출에서 발생하는 종속성을 반영하여 분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복원 추출보다 비복원 추출을 하면은 값들이 커지거든요.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작게 만들려고 수정 개수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수정 개수 잠깐만 볼게요. 전체 n개에서 하나를 뺀 것분에 n개에서 뽑을 개수 n개를 빼는 겁니다. 따라서 위의 문제에서는 수정 개수는 100개 중에 1개 분의 100개 중에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수점이 곱해지니까 전체 값이 조금 작아지겠죠? 방금 계산한 게 뭐라고요? 수정 개수, 유한 모집단의 수정 개수, 전체 개수 빼기 1분의 전체 개수 빼기 뽑을 개수. 여기까지 베르누이 시행 이항 분포, 초기화 분포를 공부하셨고요. 네 번째 기하 분포입니다. 기하 분포는 또 결이 달라요. 동그라미 1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공 확률이 P인 독립 시행을 반복할 때 첫 번째 성공을 얻을 때까지의 시행 횟수 X에 대한 분포. 이렇게 읽어보니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 드시죠? 먼저 성공 확률이 P라는 건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어 라는 상황이고요. 또 독립 시행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첫 번째 성공할 때까지, 그 말은 드디어 성공했어 라는 뜻이에요. 성공하고 싶은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이 사조사를 붙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성공했어. 무슨 말이죠? 처음에 딱 시험 봤는데 성공했어. 이런 분도 계시고요. 처음에 실패하고 두 번째 성공했어. 처음에 두 번째 실패하고 세 번째 성공했어. 지금과 같이 드디어 성공했어 라는 이 상황을 확률로 옮겨 놓은 거예요. 처음에 딱 보자마자 성공했어. P.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성공했어. 1-P 곱하기 P.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하고 세 번째 성공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패하고 네 번째 성공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들이 시행한 횟수가 결국은 X가 되고요. 그 X는 첫 번째 성공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X번째 성공했다. 1-P의 X-1제곱 곱하기 P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오른쪽에 점점점 언제까지 성공할지 몰라요. 지금 제가 그린 확률 분포표가 없으니까 꼭 여러분들도 오른쪽 왼쪽 어딘가 그려 두시고요. 이때 교수님 P 이렇게 곱한 게 1이다 라고 유도할 수 있나요?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식을요. 한번 다시 쭉 모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P로 한 번에 묶일 것 같고요. 1 더하기 1-P 더하기 1-P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점점점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 눈에는 무한 등비급수로 보이거든요. 즉 1-R분의 첫째 항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1-P 분의 첫째 항 1, 즉 P분의 1이죠. 그런데 앞에 P가 있었죠. 따라서 P 곱하기 P분의 1은 1이다. 전체 합은 1이구나.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유도해 보시고요. 이처럼 위로 올라가서 성공 확률이 P인 독립 시행을 반복할 때 첫 번째 성공을 얻을 때까지의 시행 횟수 X에 대한 분포, 드디어 성공했어요와 같은 상황일 때 기하 분포 GOP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름이 기한지 궁금해요. 왜냐면 식을 세워 놓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식이에요. 첫째 항이 있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로 보이더라라는 거죠. 정말 그런가요? 제 눈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이후에 등비 중앙이 있는데 등비 중앙이란 A,
AR의 제곱을 수식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즉 AR 전체 제곱은 A 곱하기 AR의 제곱과 같다. 그런데 맞거든요. 이때 가운데 값의 제곱은 바로 앞에 있는 값과 바로 뒤에 있는 값의 곱과 같다. 즉 B는 루트 A 곱하기 C다. 지금 여기까지 유도하면서 혹시 기하 평균이 보이실까요? 바로 이 기하라는 이름에서 같이 동반되어서 기하분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하분포의 평균은 P분의 1이고요. 분산은 P제곱분의 1 P인데요. 앞서 했던 것처럼 1 곱하기 P 더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해서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도하지 않고요. 기하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P분의 1, P제곱분의 1 P다.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기하분포가 드디어 성공할 확률, 즉 단 한 번의 성공에 집중했다면 음이항분포는 드디어 R번 성공할 확률이에요. R번째 성공이 나올 때까지의 총 시행 횟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만약에 세 번째 성공할 때까지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3번 모두 연달아 성공했다. 앞서 2번은 성공했는데 실패가 한 번 있어서 4번째 성공했다. 앞서 2번의 성공과 2번의 실패가 있어서 5번째 드디어 성공했다. 이렇게 상황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3번 만에 성공했다. 4번 만에 성공했다. 5번 만에 성공했다. 성공한 횟수를 3, 4, 5로 놓고 아래쪽에 확률값을 놓는 거죠. 확률값 계산해 드릴게요. 왼쪽으로 오세요, 여러분. 만약에 5번째 드디어 성공했다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4번째 중에서는 2번 성공하고 2번 실패해야 되는 케이스죠. Px는 5라는 말은 4번 중에 2번 성공하고 2번은 실패하고 드디어 성공했어. 따라서 4번 중에 2번, 성공은 3번이고 1-P는 제곱이야.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때 5번째 성공했는데 4번에서 2번 그리고 3번 성공하고 2번은 실패한 거. 그러면 X번째 성공했다라는 말은 X-1번 중에는 R-1번 성공하고요. 그 뒤에 마지막에 R번째 성공한 거죠. 그거를 합쳐서 P의 R제곱 1-P의 X-R제곱. 여기서 기하분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기하분포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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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이렇게 5번째 드디어 성공했다면 음이항분포는 4번째 안에 2번 성공하는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 성공 2번. 따라서 기하분포 같은 경우는 드디어 성공했어 라는 말에 P분의 1의 확률이 있었다면 음이항분포는 R번째에 성공했으니까 P분의 1에 R을 곱하면 그리고 분산에서도 P제곱분의 1-P의 R을 곱하면 그들의 성공한 평균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앞서 기하분포에서의 평균과 음이항분포에서의 평균을 동시에 비교해 보면 음이항분포 R번째의 성공까지 P분의 1에 R이 곱해졌구나. 분산에서도 P제곱분의 1-P에 R이 곱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왜 이름이 음이항분포예요? 이항분포에서 반대, 영어로 negativ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맞아요. 우리 이항분포는 바이노미얼 NP 그리고 내가 현재 n번 시행할 거거든. 그럴 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 한 번 시행했어. n번 시행했어. 이렇게 표가 채워진다면 음이항분포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RP 이때 R이란 이항분포에서 시행했을 이 하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R번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몇 번 시행할지 모르겠어. 이때 음이항분포는 시작이 R부터입니다. R번째 드디어 모두가 됐고 R 플러스 1번째 드디어 됐고 R 플러스 2번째 드디어 됐고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계속 무한히 여기까지 이해하면서 이항분포는 n개가 정해져 있고 R번이 언젠지 모르는 거고요. 음이항분포는 R이 정해져 있고 n이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n과 r의 역할이 반대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R번째 드디어 성공했어를 표현하는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음이항분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항분포와 논의하는 대상이 반대인 건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기하 분포와 음이항 분포는 많이 소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깊이 알려드렸지만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시고 이후에 시간이 되시면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가 포화송 분포입니다. 포화송, 수학자 이름이기도 하죠. 포화송. 원래 포화송이 이와 같은 연구를 했을 때 어떤 배경하에 했느냐라는 이야기가 안 들어 있고 단지 동그라미 1 번에 일정한 단위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수에 대응한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호로는 포화송 람다입니다. 람다. 이때 람다는 평균인데 제가 이 부분을 다시 글을 써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추가해 주세요. 일정한 단위 내에서 발생하는이 아니라 여기에 글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일정한 단위 내에서 평균적으로 람다번 발생하는 사건의 발생 횟수에 대응한, 따라서 이 부분 이렇게 지워 주시고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포화송 분포란 일정한 단위 내에서 평균적으로 람다번 발생하는 사건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전제로 발생 횟수에 대응하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포예요. 예를 들어서 아래로 내려갑시다. 기출 체크. 어느 고속도로 구간은 교통량이 매우 많지만 사고는 드물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구간에서 하루 평균, 일정한 단위가 하루인 거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교통사고는 한 건 일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한 건 발생할 때가 들어있는 거죠. 사고는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데 사건이 발생할 횟수라고 이야기했죠. 임의로 선택한 하루 동안 사고가 2건 발생할 확률. 다시 말하면 이 사고는 평균 하루에 한 건 발생하고 임의로 선택한 이 날에도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그날 하루도 발생 안 할 수도 있고요. 한 번 발생할 수도 있고 2번 발생할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2번 발생할 확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포화송 분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교통사고 한 건, 어떤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얼마, 이와 같이 일정한 단위 내에서 평균적으로 얼만큼 발생한다라는 사건에서 오늘 발생 횟수가 어떤지에 대한 분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와서 이 분포에 대해서는 값이 얼마예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이 얼마예요? 라는 게 궁금하시죠? 그 확률은 오른쪽에 있는 이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시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제가 이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2번 일어난대요. 그러면 2 팩토리얼 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평균 1 곱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방금 뭘 썼는지 잘 안 보이시죠? 위로 올라가서 다시 2번이에요. 그러면 2 팩토리얼 분의 익스포넨셜 평균 람다 곱하기 람다의 제곱, 이렇게 3번이에요. 3 팩토리얼 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람다의 세제곱. 5 팩토리얼이요. 5번 발생해요. 그럼 5 팩토리얼 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람다의 5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과정이 주어진 문제에 들어가면 2 팩토리얼 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1의 제곱이죠. 따라서 답은 오른쪽에 2번이 되는 거죠. 2 팩토리얼 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제곱. 교수님, 익스포넨셜이 뭐죠? 2요, 2. 그러니까 2가 뭔데요? 2는 무리수입니다. 왼쪽 보실게요. 무리수에 대한 의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상수 2라고 부르고요. 약 2.71쯤 되는 무리수입니다. 수학적으로 나타낼 때는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 리미트 n을 무한히 키울 때, 그러면서 그 값이 어느 하나의 값인 이러한 무리수에 다가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수라기보다는 자연이 느끼는 수예요. 그래서 내추럴 넘버라고도 해요. 자연상수라고 보통 부르고 있어요. 자연상수. 그리고 오일러가 많이 활용했다고 그래서 오일러 수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오일러의 이름 이자를 따서 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 이자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2.7 정도의 수예요. 2 보다는 크고 3 보단 작은데 거의 3에 가까운 2.71 하나의 수구나. 여러분들 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죠? 3.14가 느껴지죠? 기억이 나시죠? 얘랑 똑같아요. 2를 보면은 2.71이라는 숫자가 떠오르시면 돼요. 그러면서 아래로 내려가서 한 건일 때 두 건 발생할 확률이 얼마야 그러면 2 분의 2.71을 마이너스 1 제곱한 거야. 다시 말하면 2 곱하기 2.71 분의 1쯤 됐는데 이러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에 이렇게 exponential 이게 그냥 있으면 되나요? 네.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면 교수님 4 번은 뭐예요? 4 번이요. 평균이 2인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확률 2번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이 팩토리얼 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제곱 곱하기 2의 1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확률값을 이렇게 계산했대요? 아, 이 계산법을 이해하시려면 맥클로린 급수가 필요합니다. 맥클로린 급수를 이용해서 익스포넨셜을 확장한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제곱을 곱해서 1이 되게 만드는 방법으로 만든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여러분들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거를 자꾸 눈여겨 보시고 그 와중에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3 번이에요. 3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3 번. 평균과 분산은 각각 람다와 람다다. 평균과 분산이 람다, 람다예요. 다시요. 뭐가 람다, 람다라고요? 평균과 분산이요. 그런데 원래 주어진 문제 자체에 평균이 항상 들어 있어요. 따라서 평균은 평균적으로라는 말 안에서 들어 있는 거고요. 핵심은 분산도 람다라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서 평균 한 건이야. 그럼 이게 평균이에요. 따라서 EX는 1 이야라고 쓰면 돼요. 그런데 동시에 분산도 1 이야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이산화황률 분포 길었죠. 포화성 분포까지 오시는데 조금 힘드셨을 테지만 잘 오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